아마 여기서 앞에 거랑 틀린 게 요거 하나일 거예요. 그죠? 요거 하나. 그죠? 맞죠? 요거하고 참 뒤에 요게 그래프 그리는 게 요게 틀렸죠? 요게 좀 새로웠죠? 자,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시면. 자, 이제 이거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돌려놓은 겁니다. 자, 기존 거는 다 지우고요. 자, 책 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딱 봤더니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 이게 책이에요. 책인데 그 앞에 성별 뭐 요렇게 있고 아이디 있고 성별 있고 뭐 남자 여자 있고 남자 여자가 아니고 MRF라는 게 있죠. 그죠? MRF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CRM 뭐 이런 과목을 들으면 저게 뭐냐면 RFM 분석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RFM이 뭐냐면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건데 사람들의 라이프타임 밸류,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를 분석해주는 기법이 있어요. CRM에서 분석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때 쓰는 게 이제 RFM입니다. 그래서 R은 뭐냐면 얼마나 자주 방문했냐, 이 사람들이 방문하느냐. F는 빈도를 몇 번 방문하냐. 그러니까 R은 이제 얼마나 최근에 방문했느냐. F는 얼마나 많이 방문했느냐. M은 얼마나 많이 썼느냐, 이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RFM 기법이라 그래서 따로 또 있습니다. CRM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 이제 하는 이런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빼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책이에요. 여기부터가 쭉 책입니다. 여기 빼고 여기부터 찰스북부터가 책이에요. 우리 보시면 여기 데이터 형식에 제가 써놨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찰스북 데이터 사례인데 총 4,000건의 거래를 이제 가지고 한 거고요. 그 중에서 차일드북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제거를 했더라고요. 왜 제거했는지는 책에 잘 안 써 있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뺐는지 굳이. 어쨌든 뉴스 뭐 쿡부터 해서 쭉 나와 있고 뭐 요런 이탈리안 책인 것 같아요. 요런 책들이 쭉 있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요렇게 코드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안 나와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은 5개, 4권, 3권 이렇게 써 있죠. 그죠? 5개, 4개, 3개. 그러니까 0, 1로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5개, 4개 막 이렇게 개수까지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전처리 작업에서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앞에 거를 다 빼고 책만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8번째부터 18번째까지가 여기 봤던 요겁니다. 요거. 책만, 책 구입한 책 목록. 요게 책 목록이에요. 책 목록만 갖고 오겠다라고 한 거니까 얘를 찍으면 책 목록만 나오겠죠? 그래서 모르면 보라 그랬죠? 보시면 이제 책 목록만 앞에 이렇게 찍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뭐냐면은 책 구매량이 1에서 7까지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R 코드 통계 분석에서 했던 거 보면은 describe 있었죠? 그거 찍어보면 미니 맥스 값 이렇게 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쳐보면은 1 이상 되는 것들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책을 꼭 한 번만 사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같은 책을 여러 번 사잖아요. 그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걔를 우리가 분석해 주려면 필요 없어요. 그래서 0과 1로만 우리가 쓰면 돼요. 샀다 안 샀다만 필요한 거니까 얘는 그거를 뭘로 바꿔줄 거냐? 샀다 안 샀다로만 바꿔줍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if else라는 게 이제 조건절이에요.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뭘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뭘 해주고 딱 2가지 조건이죠.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할 때 배웠죠? if else 하는 거. 그래서 뭐냐? countbook.df에 있는 값이 지금은 앞에 다 잘라냈죠. 다 잘라내고 순수하게 책 코드만 뽑아왔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거기에 값이 무조건 0보다 크면 전부 다 뭘 주는 거예요? 얘가 true 값입니다. 0보다 크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1을 다 붙여해주고, 그러니까 1, 2, 3, 4, 5, 6, 7을 전부 다 뭘로 다 바꿔줘요? 1로 다 바꿔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즉 0보다 크면, 그러니까 0이면 0을 그대로 두면 되고 1보다 크면 다 1로 바꿔줘라 이 얘기죠. 여기까지가. 그리고 다시 변수, 그러니까 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바꿔서 넣어줘라 이 얘기예요. 볼게요.
똑같아요. 바꿔진 게 없을 건데, 아마 다만, 안에 계속 내려가다 보면, 7, 6개, 4개, 3개 전부 다 1로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똑같죠. 얘는 매트릭스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그냥 쓰다 보니까 앞에 차일드 북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굳이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냥 매트릭스로만 해주면 되는데, 앞에 거랑, 요것도 이제, 치는 사람이 혹시 에러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마 이걸 안 빼고 그냥 넣은 것 같아. 그죠? 앞에 거랑 이제 매칭 이거 갖다가 쓰다가 보니까. 얘 또 책이니까 굳이 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책 코드 그대로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냥 차일드북도 들어가도 됩니다. 해주고 헤더 보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 영일로 이렇게 다 바꿨죠? 바꾸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 바이너리 트랜잭션 코드로 바꿔주고요. 자, 트랜잭션 코드로 하면은 쭉 나오죠? 4,000개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데이터가 4,000개니까 총에서 몇 개가 나왔어요? 코드해서 4,000 코드, 즉 트랜잭션 4,000개에 하나씩. 이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산 사람. 그죠? 요건 아무것도 안 샀네요. 그죠? 3,998번은 3,998번째 손님은 아무것도 안 샀네요. 그죠? 어쨌든, 안 샀는데 뭐가 들어가 있네? 값이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랑은 틀린 게 이제 요게 들어와 있죠. 요게. 그래서 아이템 프리퀀시 플롯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제공하는 그 플롯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찍어 보겠습니다. 찍어 봤더니, 요렇게 나오네요. 각각의 우리 책들 있죠? 책들에 대한 값들이 쭉 나오네요. 아이템 프리퀀시가. 그죠? 단도 프리퀀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보시면 되고, 눈으로 확인해서, 요런 책들이 많이 팔리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요 값들을 우리가 커트라인을 정해줘서 0.2, 0.7 이렇게 정해주면 이제 나중에 서포터 값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똑같죠? 여기서 잘라서 이렇게 보시면 앞에랑 똑같으니까 똑같은데 여기는 다른 게 바뀐 게 없고 이렇게 돼 있죠? 4,000개 중에 200개 이상. 그죠? 이렇게 된 거로 한 거고 아니면 요걸 그냥 퍼센테이지로 나눠줘도 되고요. 우리는 요거 개수를 알고 있으니까 개수분에 이렇게 준 거고. 그죠? 똑같죠? 퍼센테이지로 주는 거랑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리프트 높은 순서대로 나머지는 똑같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높은 거죠. 여기죠? 리프트 두 번째 거가. 여기 보면은 do it books. 이게 뭐죠? 이게 좀 뭐죠? 자기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do it yourself, DIY. 그거죠? 그 책하고, geographic 책을 동시에 산 사람이 어린이에 관련된 책도 같이 사더라. 이게 몇 퍼센트나 돼요? 서포트가 0.0 아까 전에 요 기준에 있으니까 요 기준보다는 높고요. 그래서 전체 몇 퍼센트에 0.05라는 거는 몇 퍼센트라는 거죠? 5%. 4,000개 중에 5%. 그죠? 그럼 4, 5, 20, 200개. 요게 되겠네요. 그죠? 200개 이상 되라는 거니까. 컨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산 사람이 뉴스북을 찰 확률은 전체 몇 퍼센트예요? 53%나 되네요. 그러면 둘 중에 이 책하고 지오그래픽 책을 산 사람은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꼭 뉴스북을 꼭 사더라 이 얘기죠. 그런데 그냥 뉴스북을 산 사람에 비해서 얘를 산 사람한테 이 사람이 살 확률의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으로 2.26배 더 높더라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책을 이렇게 추천하면 요 책을 산 사람한테 추천하면 그냥 우리가 아무한테 뉴스북을 추천할 때랑에 비해서 이 책을 산 사람한테 추천해주면 약 살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지더라. 당연히 높으니까 이걸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의 규모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어떻게 된다. 그럼 보면 이런 게 같이 겹쳐 있죠, 많이. 이런 책들이 아마 같이 연동된 게 규칙이 많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서포트를 이렇게 바꿔줬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밑에 본 겁니다. 그러니까 룰을 또 돌려주지 말고 룰을 한번 돌렸으니까 그 룰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조건을 주면은 어떻게 바뀔까라고 이렇게 세팅을 다시 바꿔준 거예요. 뭐 이건 뭐 그냥 간단한 얘기니까 하고, 자, 협업 필터링 얘기는 요거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범위에서 이것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한 거예요.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내용도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가상 데이터 만들어 놓고 해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아니고, 여기 있는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 이제 쳐보시면 여기 그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레커먼드 그러니까 추천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해 줄 때, 모델을 만들고 추천해 줄 때, 요거 뭐냐면 유저 베이스드, 즉 뭐냐면 나랑 가장 비슷한 사람을 추천해 주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보면은 아이템 베이스드는 비슷한 항목을 같이 묶어서 판매해 주는 거예요. 연관규칙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주로 요 개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추천 모델은 위에 거예요. 밑에 거가 아니고 위에 거를 얘기합니다. 개인별 맞춤형이라고 하죠. 각자 개인한테 개인별로 가장 잘 맞는 사람들을 골라내서 그 사람들이 산 상품을 연동해서 판매하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써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쳐보면은 알 거예요. 쳐보면 알 거니까 그냥 뒤에 이렇게 쳐보시고, 혹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쳐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recommend 랩이라는 거를 좀 알고 싶다, 이런 거를 하고 싶으면 앞에 물음표하고 이렇게 쳐도 되고요. 아시죠? 아니면은 여러분들 뒤에 헬프 있죠? 헬프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그 명령어들 있죠? 치면 자세하게 그 옵션 있죠? 옵션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게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한다는 거 외에는 설명은 다 돼 있습니다. 요즘 구글 좋잖아요. 돌리면 돼. 구글 번역기에다 놓고 돌리면 설명 잘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계속 이제 쌓아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